가지고 저 앞에 지금 비닐루가 있는 저 공간에다가 연못을 둔 것은 이 천보산의 용의 전기를 이 물이 전부 담아서 저기에 고여가지고 이 왕궁이 길지가 되고 그 명당이 되게끔 하는 데는 태조의 제2의 왕궁이자 조선 최대의 사찰이었던 회암사. 회암사는 과학적인 온돌 구조, 철저하게 계획된 배수로 조경 시설, 당시 유행하던 풍수 사상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자, 현재 발굴된 6, 7, 8단지를 중심으로 이 회암사를 복원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보통 사찰의 대웅전에 해당하는 보광전의 옆인데요. 보광전과 바로 옆 건물인 서승당 사이에 이렇게 잔도를 깔아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놔서 옆 건물로 건너가도록 해놓았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경을 고려한 참 아름다운 사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보광전의 앞입니다. 설법전이 왕의 침전이었다면 신하가 찾아오거나 이 절에서 업무를 볼 때는 이 풍탁이 발견됐던 바로 이 보광전에서 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 회암사에 머물 무렵에는 각 건물들이 사찰 본연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왕궁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존재했던 이 회암사가 왜 어느 시기에 사라지게 된 걸까요? 발굴을 진행하면서 회암사가 사라진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상한 사실들이 발견됐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8단지 북쪽의 그 담장지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또? 네, 여기에서 석재 불상의 머리 부분만이 잘려진 채로 여기서 출토됐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 잘라진 거.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모셨던 작은 석재 불상들은 곳곳에서 목이 잘린 채 발견됐다. 하나같이 목이 잘린 채 발견된 불상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 석재불상의 머리만을 잘라서 이렇게 폐기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것이 우연하게 이렇게 폐기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머리를 잘라서 폐기시킨 것이 아닌가. 그뿐이 아니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출토가 된 도자기들은 돌 축대 위나 담장 밑에 무더기로 깨진 채 버려져 있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계속 백자 태화리 편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의도적인 폐기 과정에 의해서 이것들이 묻힌 것이 아닌가. 건물지의 내부에서도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다. 불에 완전히 타 잿더미가 된 흔적들이었다. 이러한 흔적들은 회암사의 피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건국 초기부터 유교 이념을 내세운 조선이 본격적인 불교 탄압 정책을 시행한 것은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뜬 뒤부터였다. 근데 결정적인 탄압 정책으로 정착이 되는 것이 세종 6년의 정책입니다. 세종 6년대에는 앞서 242개사로 정리됐던 것이
이제 36개사로 완전히 그 축소시키는 그 정책의 결정판을 낳게 됩니다. 36개사라고 한다면 고려 말에 비하면 무려 이제 100분의 1가량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수치죠. 또 그 조선 초기만 해도 한 17개, 18개 있던 종파가 세종 6년에 오면 선종, 교종 이렇게 딱 2개의 종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종단은 다 그 통폐합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교 억압 정책은 명종대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명종이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불교 중흥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문정왕후가 기증한 것으로 돼 있는 회암사 약사 삼존도는 문정왕후의 불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문정왕후는 명종의 만수무강과 수의자의 탄생을 기원하며 모두 400개의 탱화를 제작하는데 그중 100개는 금을 입힌 금화로, 나머지는 색깔을 입힌 채화로 제작을 한다. 이때 문정왕후가 불교 중흥의 대들보로 지목한 인물이 헝당 보우. 보우를 중심으로 한 불교 세력은 중종대에 이르러 아예 폐지된 선교 양종과 과거에서 승과고시를 부활시켰다. 그러자 유생들의 반대가 빗발친다. 심지어 성균관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우고 나가는 시위를 할 정도였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1565년 4월 15일 문정왕후는 회암사에서 화려한 불교 행사를 펼친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된 이 화려한 행사가 채 끝나기 전 문정왕후가 죽고 만다. 그러자 상황은 돌변한다. 곧이어 전국 각지에서 보우를 죽이라는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보우는 제주도로 유배되고 1565년 제주 목사에 의해 피살당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566년 실록엔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 유생들이 회암사를 불태우려 한다고 명종이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30여 년 뒤 실록에 회암사에 관한 또 하나의 기록이 보인다. 회암사 예터의 큰 종이 불에 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기록과 회암사의 폐사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회암사는 조선의 불교 탄압론자들이 아주 지목을 했던 사찰입니다. 그래서 회암사 폐사가 정확히 언제 됐느냐는 것은 지금 문헌에 의해서는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문정왕후의 죽음 그리고 보우대사의 입적 그 직후에 그런 폐사의 과정을 걷게 되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이제 그 불교의 온상을